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반반 결혼이라 기분이 다운됐다는 여친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올라온 글인데요. LG전자 다니시는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결혼 준비 중인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비슷하게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데 여친이 표정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 자기 주변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들고 왔다고 하면서 기분이 안 좋다네요. 사실 이렇게 따지는 것부터 기분이 나쁜데 왜 남자가 더 들고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친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어떻게든 설득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형들도 다 이렇게 결혼했던 거야 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여친이랑은 동갑이래요.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보통 이제 동갑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한 2년 정도 더 많이 했으니까 오히려 여자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30대 중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이런 글을 쓰셨는데 30대 중반이라 이제 헤어지면 답이 없는데 돌아버리겠답니다. 제가 볼 때는 급한 건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대로 결혼하면 저는 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남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엄청나게 피곤해요.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LG전자면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대기업 다니면서 왜 30대 중반 여자를 만나는지 저는 참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주식 갤러리에 이거랑 비슷한 내용을 접목할 게 올라왔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한여의 말은 한여의 말로 반박이 가능하다. 한여환,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순결을 지켜요?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한남은 반박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결혼을 해서 왜 남자들이 여자를 책임져줘야 하냐?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여들은 너 도태남이지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할 건데, 앞에 사인의 케이스도 제가 볼 때 똑같아요. 지금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남녀 평등 시대죠. 오히려 남자가 차별받는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유리한 시대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자들이 결혼할 때는 과거에 조선시대 가부장제 때 유지했었던 것을 왜 이제 와서 남자가 돈을 더 준비해야 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태인녀들의 비폐식, 비페미니즘 때문에 책임은 거부하고 혜택만 선택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기에서 많이들 못 벗어났어요. 이 가스라이팅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주요국 소득 동질원 지수를 보면 가장 낮잖아요. 한국은행 발표 자료로 보면 34개 국가 중에서 최저입니다. 우리나라가 1.16이에요. 1.0에 가까울수록 무작위 결혼, 동질원 결혼이 적은 거고, 헝가리 같은 경우는 2.09 나오거든요. 여기는 동질원 결혼이 많은 거고, 33개국, 한국을 제외하고 33개국 평균으로 보면 1.6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요. 즉 대한민국 비폐식 마인드, K녀들의 비폐식 마인드와 대한민국 K남들의 이에 대해서 반발을 안 했었던 거예요.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냥 물소짓을 했던 거야. 그게 이 결과물이라는 거죠. 소득동질원 지수. 그리고 앞에 사연 같은 경우는요, 급한 거는 남자가 아니야. 내가 볼 때 여자가 급한 거야. 아니 30대 중반인 여자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뭐 직업은 좀 좋은 것 같고 돈도 좀 많이 모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여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라니까? 30대 중반이면 이제 노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30대 중반인 여자가 뭐 40대 남자도 아니고 동갑인 남자, 그리고 LG전자면 좋은 회사 다니네요. 그런 사람이 결혼해 준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도래를 시전하면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돈을 준비했다. 그래서 나 억울하다. 나 기분 다운됐어.
정신 못 차린 거야. 이런 여자들이 보통 보면 결국은 재고 하다가 결국은 결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 못 차린 거죠. 정신 못 차린 거고. 그리고 요즘 남자들 같은 경우도 노산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제가 보니까 퐁퐁이라는 단어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거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결혼하려고 했는데 유자가 저래버리니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글들을 제가 쭉 보니까 지금은 이 글을 지우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하는 중에 지우신 것 같은데, 이분이 결국은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헤어지기로 결심하셨어요.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무리하게 강행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잘 결정하셨고 아마 좋은 분 만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면 남자들 다 군대를 가잖아요. 1년 6개월 군복무라고 하지만 사실상 2년 정도 공백이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자들 같은 경우는 한 2살 정도 먼저 사회에 진출을 해요. 그런데 남자랑 여자랑 결혼했을 때 보통 2살, 3살 차이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감안하게 된다면 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소득 격차가 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비슷하다고 한다면 결혼 비용을 부담함에 있어가지고 반반하는 것이 옳습니다. 반반하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뭐 서구권이라든가 일본처럼 이렇게 동지론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돼요.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대한민국의 혼인 감소 저출산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에서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이 문화, 컬처, 저번에 파이낸스 타임즈 같은 경우도 돈으로 지원해 준 거는 효과가 별로 없다. 오히려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돈보다는 문화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이런 결혼에 함에 있어가지고 돈을 누가 더 부담하느냐, 비율, 이런 것도 결국은 결혼에 있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K녀들도 명심을 해야 돼요. 과거처럼 상향하기 힘듭니다. 갈수록 남자들이 이제 각성을 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여자들, 돈 모으지 않은 여자들, 사치가 심한 여자들을 거를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30살 넘은 여자, 30대 중반 정도거나 그 이상인 여자들은 동지론 해주는 남자만 나타나더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결혼을 함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아이를 가질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 없어도 된다는 사람이 많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다 아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산에 대한 리스크를 알매도 불구하고 남자가 결혼해 주는 거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발 대한민국 K녀들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